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시간 14일 러시아에 대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끝내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지금 중동 전쟁은 오히려 끝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지금 체면이 좀 말이 아니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상 푸틴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기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무기 공급을 중단해버렸죠.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휴전 압박을 하는 거죠. 젤렌스키가 말이죠. 미국에 와가지고서 트럼프 앞에서 얼굴을 붉힐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꼬리를 내렸죠. 사실상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휴전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상 푸틴만 또 이 휴전에 동의한다면 휴전이 어렵지는 않은 걸로 봤거든요. 물론 젤렌스키도 나토의 협력을 받아가면서 나토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으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에 트럼프의 말을 푸틴이 수용만 한다면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도 봤던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지금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자 이 푸틴에 대해서 트럼프의 인내력이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망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한테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지금 광산 지역이라든가 공업지대 같은 데를 많이 땅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피해만 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재건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상태로는 못하겠다. 땅을 갖다가 러시아가 돌려달라. 우크라이나한테 점령했던 땅을 돌려달라. 이런 어떤 그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은 말이죠.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공업지대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그 광물지대 이런 데를 상당 부분 점령했고 그리고 지금 푸틴은 전쟁을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땅을 돌려주고 퇴각할 것 같으면 지금 러시아 지금 청년들이 몇십만 명이 죽고 그리고 또 주민들까지 하면 몇백만 피해가 났는데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후퇴한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표면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때문입니다. 푸틴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꼴을 절대 못 보겠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앞마당인데 그 러시아의 앞마당이 나토에 가입하면 바로 코앞에 그 유럽 연합군이라는 그런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특히 푸틴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럽 연합군 속에 독일이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푸틴한테는 아주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스탈린그라드, 스탈린그라드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알죠? 독일군하고 러시아군하고 붙어가지고 몇백만 명이 죽은 거 알죠? 그런 어떤 공포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서 그 앞마당에 그 나토군이 또 나토가 주둔한다는 것은 미국도 결국은 또 거기 같이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위 측면에서도 러시아 방위라는 측면에서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실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와바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원래 구소련 아닙니까? 다만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위대한 그런 러시아, 다시 말해서 과거 소련의 영광을 재현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푸틴입니다. 그런 점에서 푸틴하고 트럼프는 비슷해요. 트럼프도 육식남, 마초남이고 푸틴도 육식남, 마초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라 푸틴은 또 소련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구소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뭐 우크라이나를 그냥 저 나토에 가입시켜 갖고 그냥 넘겨준다? 그거를 푸틴으로서는 도저히 내 존심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푸틴은 말이죠. 그 러시아 안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단 말이죠. 또 장기 집권에 따른 어떤 후유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깥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전쟁이었죠. 근데 푸틴은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오래 끌지를 몰랐죠. 그리고 빨리 항복을 바꿔서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기를 바랬지만, 이번 전쟁은 저번 몇 번 그 크림반도를 먹고 뭐 그럴 때 하고,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젤렌스키라는 하나의 육식남, 마초남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도 약간 똘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똘끼가 있고, 젤렌스키도 똘끼가 있고, 푸틴도 똘끼가 있어요. 젤렌스키가 얼마나 똘끼가 있냐. 전번에 봤잖아요. 트럼프한테 와가지고 상당히 뭐 면전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차고 나갔자고 습니까? 근데 그때 트럼프가 일부러 부통령을 옆에 앉혀가지고서 젤렌스키한테 쌍으로 그 면박을 주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제 젤렌스키한테 면박을 준 거는 휴전을 갖다가 하라, 빨리 너 무기 안 주겠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압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근데 바로 지금 유럽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이라든지 지금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또 점령당하거나 약해지면 러시아의 세력이 유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도와주기 싫은 거고, 유럽은 도와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무기 공급을 트럼프가 끊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이 무기를 갖다가 공짜로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내고 사가려면 사가고, 이제 이것이 이제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 돈을 내요. 그리고 미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들어가, 지금도. 그래서 미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그 돈은 유럽이 내고. 지금 그렇게 돼서 이 미국 무기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무력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 러시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러시아의 유명한 전략 폭격기를 갖다가 이 한 120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한 40대 정도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뭐냐면, 러시아 대륙으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서 그야말로 여러 곳에서 비행기를 갖다가 한 5군데 돼서 비행기를 그야말로 전략 폭격기를 폭파시키는 그 정도로 용감하게 싸우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다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돈을 대주고 또 무기를 대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요거 빨리 전쟁을 끝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전쟁이 안 끝나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이죠. 그러니까 푸틴 보고, 너 지금 빨리 끝내라, 끝내자, 협상하자. 그러니까 푸틴이 처음에는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푸틴도 빡친 거야.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를 갖다가 공격하고 항복할 기미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더 하겠다는 거고, 젤렌스키도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손해가 있어요. 공업지대도 많이 뺏겼고, 특히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광물지대도 많이 뺏겼고, 그런 어떤 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못 하겠다는 거고. 근데 미국도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얼른 휴전을 시키고 이 재건 사업이라든지 광물 자원 같은 걸 갖다가 미국이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니들한테 지금 무기 준 거 있지. 그 돈 내놔. 돈 대신 그런 광물로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끝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못 끝낸다면 이게 미국의 체면이 아니다.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프라이드와도 관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이해관계,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 미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14일 날 이제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푸틴이 말이 안 들으니까 사실은
말을 듣는 척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관세를 지금 500%를 매기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가 관세가 한 50%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관세를 갖다가 뭐 심지어 최대 500%까지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대 발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건을 달겠죠. 언제까지 뭐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500%까지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도 북한의 군대가 가 있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라 라면서 약간의 또 미국을 자극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는 또 푸틴이 좀 존심을 또 세우고 싶고 트럼프의 어떤 그 압력이 너무 세지면 러시아의 어떤 불똥이 어떤 한국으로 이 한반도로 튀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제 정세가 어쨌든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푸틴이 과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서 멈출지 아니면 오히려 푸틴이 빡쳐가지고 말이죠. 너 자꾸 그래? 그러면 우리 북한하고 손잡고 저 한국에 우리 힘을 보여준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불똥이 한국으로도 튀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가 14일 어떤 중대한 발표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